수질오염에는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는 생활하수에 대한 부분 있습니다. 즉 생활하수는 수질오염, 우리가 바로 이 수질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 되네요 라고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자, 생활하수, 수질오염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부영양화 현상이라든지 DO, 용존산소량을 감소시키게 되죠. 용존산소량이, 물에 있는 용존산소량이 감소하게 되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생활하수에 관련된 수질오염에 이어서 또 공장 폐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때 공장 폐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중금속 오염들은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중금속들이 일단 몸에 쌓이게 되면 생물 농축이다. 바깥으로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축적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 농축과 관련해서 공장 폐수, 중금속 오염에 관련된 내용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축산 폐수에 관련된 내용. 축산 폐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유해한 성분을 사용한 살충제라든지 또는 제초제, 또는 농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의 분뇨 같은 것들이 축산 폐수로서 오염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공장 폐수나 축산 폐수,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생활하수에 의해서 수질오염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세제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분해가 되는 것들, 그리고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 그런 세제, 그래서 ABS보다는 LAS형이 좋다. 그리고 인산염이 들어있는 그런 세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제놀라이저 같은 거를 사용한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예 오염의 배출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미 오염이 나왔다면 그러한 오수물질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쪽으로 여러분들 좀 생각을 모아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질 오염에 관련된 내용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하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장 폐수나 또는 축산 폐수에 관련된 내용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대기오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죠?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나와 있는 대기오염 물질 중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라는 게 있어요. 자, 이산화탄소하고 조금 달라지는 것은 산소의 개수가 하나가 떨어져 있는 상태죠. 지금 이거 불완전 연소했기 때문에 나오는 연소 생성물입니다. 안정하지 않아요. 이산화탄소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질식사해서 죽는 경우가 바로 일산화탄소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런 일산화탄소, 대기 중에 있는 이런 일산화탄소는 바로 탄소를 포함한 연료를 연소는 하긴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불완전 연소했을 때 연소 생성물이다. 완전 연소하면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바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탄화수소라는 것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탄화수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거 스모그 현상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이미 했었죠. 그래서 햇빛과 반응을 했을 때 이것이 스모그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로 분리할 수가 있다. 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대기오염 물질로서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대기오염 물질 두 가지가 나왔네요. 하나는 질소산화물이에요. 자, 질소산화물 NOx라고 해서 녹스라고 표현을 하고 황산화물은 SOX라고 해서 이제 싹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그런 표현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질소산화물이다. 자, 왜 만들어지느냐? 멀쩡한 상태의 대기, 즉 질소와 산소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괜찮죠. 그런데 이게 고온 고압의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 이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요와 같은 형태의 산화물을 만들어요. 자, 산화물이 이게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해서 이러한 산화물이 배출이 된다. 그럴 경우에 대기 중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비를 만났다 했을 때 이게 바로 산성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된다. 그래서 공장의 연소시설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통해서도 이러한 질소산화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황산화물은 어떤가? 황에 산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황은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석유, 석탄과 같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표현하죠. 이런 연료를 연소시켰을 때 황산화물이 만들어지는데 자, 황산화물이 질소산화물하고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이 역시 비를 만났을 때 산성비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그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탈황 장치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런 소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탈황 장치, 이 장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석탄을 이렇게 연소실에서 연소를 했을 때 이와 같은 황산화물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석회석을 이렇게 공기를 주입해서 가열을 하게 되면 생석회하고 지금 이산화황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서 아황산 칼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분리가 덜 된 이산화황이 나올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생석회하고, 즉 산화칼슘이죠. 산화칼슘과 물을 여기다 부어줘서 완전히 이산화황을 제거를 시켜줘요. 그러면 아황산칼슘 찌꺼기가 바깥으로 어떻게 배출되지 못하고 이렇게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면 공장 굴뚝을 통해서는 황산화물은 완전히 제거가 되고 나머지 기체들만 빠져나가게 된다. 이 장치 전체가 바로 탈황 장치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황산화물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장치가 하나 더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집진기라고 하죠. 집진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뭘 제거할 때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분진들을 제거하고자 할 때 이러한 집진기를 사용한다. 이 집진기는 지금 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오염된 공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주입시켜줬을 때 강한 전기장 속을 통과시켜주게 만듭니다. 이 먼지들이요. 그러면 전하를 띠게 되고 전극에 달라붙어서 이 오염물질이 바깥으로 배출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물질들은, 공기들은 이렇게 깨끗한 공기는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지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데 우리가 집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자, 토양오염은 농약이 과다하게 살포됐거나 또는 비료를, 우리가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했을 경우 늘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토양이 산성하게 되고 토질이 나빠지게 된다. 그리고 질소와 인의 유출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바로 부영양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토양 오염이 됐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땅이 안 좋아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농업 생산량이 저하가 되겠죠. 그리고 순환 장애를 얻게 될 거고요. 농산물의 안정성 자체, 이 농산물이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자체가 위협이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또한 토양 미생물이 멸종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토양 오염이 이러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 토양 오염의 대책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아까 화학 비료라든지 살충제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러한 화학 비료 대신에 우리가 퇴비를 사용하자.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런 방법을 사용합시다. 그래서 천연 비료를 사용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많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 산업 폐수와 가정 하수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앞에 부분만 생각을 하고 너무 쉽게 방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결국은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또 하나는 쓰레기나 독성물질, 산업 폐기물 관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재활용하는 방향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